지금 유럽 전역이 한국으로 인해 큰 파장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와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발 충격이라 불릴 만큼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유럽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떤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나라고 해요. 프랑스에 있는 소르본 아카데미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답니다. 이 학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해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한 가지가 늘 궁금했어요. 어떻게 어떤 나라는 부자가 되고 또 어떤 나라는 여전히 어려울까? 돈은 어디에서 오고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나뉘는 걸까? 그런 걸 알아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꿈만 같았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21세기 신경제라는 과목이에요. 교수님 성함은 데릭입니다. 백발의 눈빛이 아주 날카로운 분이지만 에너지가 넘치세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분이죠. 교수님이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왠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되었어요. 강의실은 잔잔한 소리로 가득했어요. 누군가는 노트북을 두드리고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공책을 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수업이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어요. 교수님이 리모컨과 자료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익숙한 미소를 지으시고는 스크린을 향해 몸을 돌리셨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어요. 어떤 질문일지 궁금해서요. 교수님이 리모컨을 클릭하시자 화면에 큼지막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21세기 세계 경제를 이끌 나라는 어디일까요? 처음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프랑스에서 온 루카가 손을 들고 말했죠. 그건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닌가요? 미국이나 중국이죠. 지금 제일 큰 경제 국가들이잖아요. 여러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구도 많고 누군가 덧붙였죠. 자원도 많고요. 그러자 독일에서 온 토마스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말했어요. 유럽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 말에 공감했어요. 미국의 고층 빌딩, 독일의 공장, 중국의 초대형 도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작은 나라가 세계를 이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때 중국에서 온 젠이 조용히 말했어요.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분명 강한 경쟁자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경쟁에 낄 수조차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 그 말에 제 귀가 번쩍했어요. K-팝, 드라마, 삼성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한국이 경제 강국이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수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천천히 교실을 걸으며 우리 모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흥미롭군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다시 리모컨을 누르셨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화면에는 색이 또렷하고 선명한 깃발 하나가 떠올랐어요. 가운데는 붉고 푸른 반원이 있고 그 주변엔 검은 무늬가 4군데 있었죠.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였어요.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누군가는 옆 친구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어떤 학생은 왜 한국이지? 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교수님은 침묵을 그대로 두셨어요. 그러고는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과소평가하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 제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말에 제 눈이 커졌어요. 마치 제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문을 열고 있는 느낌이었죠. 저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았어요. 펜을 꽉 쥐었고 공책 위에 다시 집중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짜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미래의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교실 안은 숨조차 멎을 듯 조용해졌어요. 정말 종이 넘기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루카도, 토마스도 펜을 멈췄더군요. 모두가 스크린에 비친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조용한 긴장감이 마치 숨을 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당황했어요. 한국이요? K-팝, 화장품,
김치 정도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세계 경제의 리더라니요. 그건 좀 지나친 이야기처럼 들렸답니다. 한국은 중국처럼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땅이 넓은 나라도 아니잖아요. 프랑스나 독일처럼 오랜 기업 전통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그때 루카가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물론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알지만 세계의 리더라뇨? 너무 앞서간 이야기 아닌가요? 말은 조심스럽게 했지만 의심이 묻어났죠. 토마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맞아요. 한국이 대단하긴 해도 유럽은 여전히 산업 경험도 많고 기술력도 강하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셨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잠시 멈추셨다가 조용히 이어가셨어요. 한 나라의 힘을 크기나 인구로만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나라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내는지를 봐야 할까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저는 지금껏 크면 강하다고만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교수님은 리모컨을 다시 누르셨어요. 화면이 바뀌었고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알록달록한 그래프 위에 여러 나라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맨 위에는 대한민국이 또렷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프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었죠. 세계 경제 경쟁력 지수. 이 자료는 단순히 경제 규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수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어요. 기술력, 교육 수준, 디지털 인프라, 연구 개발까지 모두 포함한 순위죠.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으며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왔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과학, 기술,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기 때문이죠. 대국들보다 더 치열하게, 더 꾸준하게 말입니다. 몇몇 학생들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다른 학생들은 키보드를 재빨리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웃음도, 속삭임도 사라졌어요. 이제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죠. 그때 제니 조심스레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자원이 거의 없잖아요. 석유도 없고 넓은 농지도 없고요. 그건 약점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기서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건 바로 혁신이었습니다.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한국은 사람을 키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깔았고 누구보다 앞서 기술을 개발했죠. 그게 한국의 자산입니다. 저는 다시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태극기의 붉은색과 푸른색이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보였답니다. 마치 그 원이 저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쪽이 움직였어요. 혹시 내가 지금껏 세상을 잘못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한국이 정말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걸 보여줄 수 있는 나라는 아닐까? 교수님이 다시 리모컨을 누르셨어요. 이번에는 작은 전자칩 사진들이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칩들이었어요. 너무 작아서 손가락 끝에도 올라갈 정도였죠. 이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교수님은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키셨어요. 현대의 기술의 심장이죠.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심지어 의료 장비까지 전부 이 칩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교실은 조용했어요. 모두 숨죽인 듯 집중하고 있었죠. 그때 교수님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를 말씀하실지. 한국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 이 두 한국 기업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만들고 있어요. 뒤쪽 자리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놀라움이 교실을 타고 퍼졌죠. 루카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메모리 칩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요. 교수님은 단호하게 답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메모리 칩이 없으면 스마트폰은 멈춥니다. 노트북도 쓸 수 없죠. 온라인 수업도, 게임도, 자율주행차도 불가능해요. 이 작은 칩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는 겁니다. 가방 안에 있는 제 스마트폰을 떠올렸어요. 매일 사용하는 그것, 그 안에 부품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한국은 한 가지를 정말 잘하자고 결정했습니다. 덩치로는 경쟁이 안 되니까 머리로 승부를 건 거죠. 공장을 짓고 엔지니어를 길렀어요.
연구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세계 기술 공급망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선명한 선들이 여러 나라를 잇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바로 한국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도 중국도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반도체 생산을 멈춘다면 세계의 기술 산업이 느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니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조용히 그렇게 말했어요.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건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준비했어요. 행운을 기다린 게 아니라 작은 조각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며 미래를 만든 겁니다. 마치 작은 블록으로 탑을 쌓듯이요. 조각 하나하나.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저는 늘 큰 나라만 주목했어요. 땅이 넓고 자원이 많고 군사력이나 도시 규모가 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노력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면 작은 나라도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물으셨죠. 이제도 한국이 작아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루카도, 토마스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대답이라고 느꼈어요. 교수님은 잔잔히 웃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슬라이드를 넘기셨죠. 이번엔 사진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지하철엔 터치 스크린이 있고 공항에선 로봇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휴대폰 한 번 대고 과자를 사더군요. 이것이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일상입니다. 조용하던 교실이 순간 집중됐어요. 교수님이 우리를 향해 몸을 돌리셨어요. 여러분, 한국이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그리고 오지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눈을 번쩍 뜨더군요. 평소 말이 적었던 토마스도 살짝 눈썹을 올렸습니다. 독일보다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훨씬 빠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살고 있죠. 그들의 삶과 기술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답니다. 그 순간 화면에는 또 하나의 차트가 떴어요. 국가별 인터넷 속도 순위였죠. 맨 꼭대기에 한국이 있었고 프랑스, 독일, 미국은 그 아래였어요.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학교 등록도 되고 구직도 가능하고 법률 서류도 전자서명으로 처리할 수 있죠. 줄을 서거나 서류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불과 한 달 전 주소 변경하려고 시청에서 2시간을 기다렸거든요. 교수님은 강단 앞을 천천히 걸으셨어요. 그러고는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은 변화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끈다.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어요. 새들이기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교수님, 인터넷이 빠르다고 해서 꼭 세계를 이끄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때문만은 아니죠. 하지만 빠른 인터넷은 기반입니다. 그 위에서 모든 것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교육, 의료, 비즈니스, 혁신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죠. 그 다음 화면에는 서울의 한 병원 사진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로봇팔을 사용해 수술을 하고 있었고 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환자의 수치가 떠 있었어요. 이 기술 덕분에 교수님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병원이 다른 나라의 환자를 원격으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과 로봇 장비를 통해서요.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했지만 사진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제니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진짜 미래 같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빠르고 똑똑하고 준비된 나라였어요. 그날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세상은 단지 땅이 넓거나 돈이 많은 나라가 지배하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더 빨리 움직이고 누가 더 깊이 생각하며 누가 더 열심히 준비하느냐가 진짜 중요했죠. 그리고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한참 앞서 달리고 있었답니다. 더 이상 놀랄 게 없을 줄 알았는데 교수님은 또 한 번 리모컨을 클릭하셨어요. 이번엔 화면에 로봇들이 등장했죠. 그냥 영화 속 상상이 아니었어요. 진짜 현실에 있는 로봇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를 도와주는 로봇, 인도 위를 따라다니며 택배를 배달하는 로봇, 카페나 공항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로봇까지. 어떤 로봇은 바퀴가 달린 기계처럼 생겼고 어떤 로봇은 팔이 달려있고
얼굴 대신 화면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다음 도약입니다. 자동화와 로봇 기술이죠. 교실 안에서 작게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 했어요. 한국에서는 로봇이 공장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더해갔어요. 이젠 거리에서도, 가정에서도, 병원과 학교에서도 로봇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로봇들 대부분 한국에서 직접 만들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들은 루카의 눈이 처음으로 반짝였어요. 그럼 한국은 로봇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답하셨어요. 한국은 스스로 설계하고 직접 프로그래밍하고 실제 환경에서 시험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들만의 힘이죠. 그리고 다음 차트가 화면에 떴어요. 제조업 로봇 밀도라는 제목이었죠. 사실 저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공장 근로자 10,000명당 로봇이 몇 대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1위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한국입니다. 교수님은 살짝 웃으시며 말했어요. 독일보다, 일본보다,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 말을 들은 토마스는 팔짱을 끼고 말이 없었어요. 그 자체로 꽤 놀라운 일이었죠. 이번에는 서울 도심의 한 사진이 나왔어요. 작은 로봇이 바퀴를 굴리며 음식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실험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한국의 도심에서는 이런 로봇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율주행차, AI 의사, 로봇 교사까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저런 걸 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이었어요. 귀여운 눈이 달린 로봇이 사람들에게 게이트를 안내하고 있었죠. 이 로봇들은 걷고 말하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지금 이뤄지고 있어요. 그때 올리버가 손을 들었어요. 왜 유럽에서는 이런 걸 볼 수 없을까요? 교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한국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시험도 빠르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고치고 바로 다시 시도하죠. 그래서 앞서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예전엔 로봇이란 먼 미래의 이야기거나 아주 부자 나라들만의 전유물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많은 이들이 지나치던 한국이 벌써 내일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존경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강의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교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루해서 생긴 정적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깊이 생각에 잠긴 그런 조용함이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루카, 토마스, 젠, 올리버, 세드릭 모두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의심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히, 진지하게, 마치 무언가를 처음으로 제대로 본 사람들처럼요. 그리고 저 역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오늘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그저 작고 빠르게 성장 중인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K-팝도 좋았고 음식도 맛있다고 느꼈죠. 하지만 세계를 이끄는 나라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입을 열었어요.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한국은 하룻밤 사이에 성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뒤 정말 가난했어요. 모두가 힘든 시절을 겪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고 만들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말씀을 멈추셨고 교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마다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죠. 한국은 넓은 땅도 없었어요. 석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게 모든 걸 바꿔놓은 겁니다. 저는 문득 제가 얼마나 쉽게 포기했는지를 떠올렸어요. 큰 나라만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었고 미래는 늘 다른 누군가의 것이라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교실에서 로봇을 조립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사진이었어요. 아이들은 밝게 웃고 있었고 사진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작은 나라, 큰 꿈. 그리고 교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를 크기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그들의 생각, 행동, 그리고 세상을 이끌겠다는 용기를 보십시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모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감동이 말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죠. 강의가 끝나고 저는 천천히 노트를 정리했어요. 오늘 배운 것들을 한 줄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을 때 익숙한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무도 건물도 하늘도 그대로였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미래는 가장 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담대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려. 그리고 한국은 조용하고도 강하게 그 미래 속으로 먼저 걸어 들어가 있었답니다. 이제 저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더 크게 생각하고, 더 깊이 도전하고, 더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